이걸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약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신 어르신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없이 차트를 꺼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미 3년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수치는 나아지지 않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밥도 적당히 드시고 고기도 자제하시는데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러우며 다리가 저리다고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준태입니다. 지난 35년간 3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중 고지혈증, 고혈압, 콜레스테롤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챙겨 먹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죠? 이 질문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위 기능이 약해져서 단백질 흡수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43%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해, 몸이 보내는 경고 없이 혈관 속에 위험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직 멀쩡한데.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고 혈관이 막히고 말도 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혈관을 좁히고 우리 몸을 잠식해 갑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심근경색, 뇌졸중을 겪고 오신 어르신들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제까지만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그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식습관, 누적된 콜레스테롤, 보이지 않던 염증 반응이 그날, 그 순간을 만든 겁니다. 특히 LDL 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산화된 LDL입니다. 이 산화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 벽을 자극해서 죽상경화라는 상태를 만듭니다. 혈관 안에 딱딱한 기름떡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이 녹슬고 막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상태가 되어도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좁아진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강조합니다. 수치가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약을 먹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혈관은 매일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 식사 습관 하나를 제대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하나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한 약보다 강한 음식 5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실제 수치가 달라졌고 몸 상태가 달라졌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식단 루틴과 실천 팁까지 전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72세 이순재 어르신, 겉보기엔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동네 공원을 30분씩 천천히 걸으셨고 지팡이 없이도 잘 다니셨습니다. 집에서도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매 끼니 나트륨을 줄이려고 애쓰셨죠. 정기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으셨고 주치의가 처방한 콜레스테롤 약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딸과 식사를 하던 중 이순재 어르신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졌죠. 딸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가에 침을 흘린 채 왼팔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결과는 심근경색 혈전이 혈관을 막은 것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확인한 어르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 164, MGDL 기준치를 한참 넘은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음식과 체내 대사가 따로 놀았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소리 없이 진행된 염증 반응이 결국 심장을 덮친 겁니다. 이순재 어르신은 응급치료는 잘 마쳤지만 왼손을 다시는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워하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눈에 맺힌 눈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경고 어르신들 중에는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겉으로 멀쩡하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출 수 있지만 염증 반응은 음식을 통해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조절해도 몸속 상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좋은 식습관, 잘 흡수되는 영양소, 제대로 된 식단 구성 없이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순재 어르신도 전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이상 없음이 사실은 가장 큰 위험 신호였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검진표의 수치만 괜찮으면 되지. 어제도 밥 잘 먹었고 걷기도 했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건강은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은 약의 효과마저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기억하세요. 어르신,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드신 그 밥상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수치가 그대로일까요?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내는 음식들, 이걸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수치를 변화시킨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들기름 염증을 잠재우는 기름 한 숟갈. 서울 강북에 사는 76세 오영자 어르신은 고지혈증으로 5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수치가 계속 150에서 160 사이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딸의 추천으로 생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3개월 후 수치가 127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결은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탁월하죠. 추천합니다. 볶지 않은 생들기름. 아침밥 위에 한 숟가락. 삶은 채소 위에 드레싱처럼. 주에 참기름과 헷갈리지 마세요. 볶은 들기름은 향은 좋지만 영양 성분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근육을 채우는 검은 힘. 밥은 세 끼 다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75세 박재순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단백질 흡수가 안 되고 있던 것이었죠. 그때부터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을 넣은 밥을 드시도록 권해드렸고 매일 반찬으로도 소금 안 넣은 삶은 콩을 드시게 했습니다. 2개월 뒤 기운이 살아났고 혈액 검사에서도 HDL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칼슘이 풍부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튼튼하게 해줍니다. 추천합니다. 검은 콩밥, 현미밥과 혼합, 무염 콩자반 대신 삶은 콩, 들기름 무침으로 다양하게. 무청 나물 버리지 마세요. 이게 보약입니다. 요즘은 물을 사면 무청은 떼서 버리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예전 어르신들의 지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청 시래기에는 칼륨이 풍부해 염분을 배출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으며 비타민 K가 혈관을 보호합니다. 78세 김순례 어르신은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았는데 시래기국과 무청나물 무침으로 꾸준히 식단을 바꾸시고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시래기국, 들깨가루와 된장 추가, 데친 무청을 들기름에 무쳐 먹기, 국물보다 나물 자체를 꼭 씹어서 드시기, 귀리밥 속에 지우개. 강서구의 80세 남상문 어르신은 늘 백미만 드셨습니다. 검진 때마다 수치가 안 좋아요 소리를 들으셨죠. 귀리를 섞은 밥을 2달 드시고는 LDL이 164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서 당뇨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추천합니다. 백미와 귀리 73비율로 밥 짓기, 귀리죽 귀리선식으로도 활용, 귀리차로도 가능 보리차처럼 마시기, 양파피를 맑게 만드는 하얀 채소,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친구, 바로 양파입니다. 많이 드시는 식재료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LDL 산화를 막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액이 끈적해진 분들, 혈압이 높으면서도 콜레스테롤도 높은 분들에겐 강력 추천입니다. 70대 이명자 어르신은 양파를 날마다 드셨고 2개월 후엔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40% 감소했습니다. 추천합니다. 생양파를 식초에 절여서 매일 반찬으로. 양파즙보다는 직접 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파볶음, 들기름 조합으로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어르신 기억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숫자지만 밥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5가지 음식 하루 한 끼만 실천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기력, 혈관, 그리고 내일의 건강을 바꿀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왜 쌓이는 걸까? 그건 단순히 기름기 탓이 아닙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삼겹살도 피하고 튀김도 가급적 안 드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건강검진표엔 어김없이 빨간 글씨,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180, 때론 200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예전보다 밥을 먹고도 기운이 안 돌아오는 느낌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르신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막아주고 복구하려는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콜레스테롤은 불이 난 집의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니까 계속 소화기를 던져 넣는 셈이죠. 문제는 불이 난 곳은 보지 않고 소화기만 걷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 불은 어디서 날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1.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면, 과로 같은 요인에 더 쉽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작은 상처들을 만들죠. 그러면 몸은 그 상처를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불러들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속은 자꾸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소화효소와 위산 부족. 60세 이후부터는 위장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단백질, 지방, 칼슘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벽도 약해지고 염증도 잘 생기며 기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몸은 이 약해진 혈관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3. 기초대사의 붕괴. 젊을 때는 몸이 조금 나빠져도 금세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60대, 70대를 지나면서는 신진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몸의 재생력이 떨어지죠. 이때 섭취한 당,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등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변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야식, 늦은 저녁 식사, 당분 많은 커피 음료 같은 습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당신 몸 어딘가에 지금 작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는 음식 하나로 해결되지 않고 약 하나로도 해결되지 않죠. 필요한 건 몸의 균형을 되찾고 쌓이게 만든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 위산과 소화효소 회복,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항산화 음식 섭취,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좋은 밥상. 이 5가지가 함께 가야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의 손상 부위를 막으려는 응급조치입니다. 나이 들어 위산, 소화효소가 줄고 흡수력 떨어지고 상처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약보다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식생활이 먼저입니다. 실천해보세요. 2주만 몸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전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던 72세 이정환 어르신은 퇴원 전날 제 손을 꼭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식단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예전처럼 걷고 웃고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정환 어르신, 2주만요. 식탁만 조금 바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줄 겁니다. 1주차 기초 체력을 다시 깨우는 시간. 이 첫 번째 주는 무너졌던 몸의 기본 회로를 복구하는 단계입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식단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영양들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볶지 않은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드세요. 쓴맛이 아니라 고소한 향이 올라올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오메가3가 혈관벽을 말없이 감싸고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한 알, 노른자까지 드셔도 됩니다. 소화에 부담 없이 고단백질을 공급해줄 든든한 아침 한 끼입니다. 점심, 현미밥 한 공기에 무청나물,
그리고 구운 김 몇 장. 무청은 사실 많은 분들이 버리시는 부분이지만 그 안엔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해 염분을 빼내고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무엇보다 소금에 절이지 않고 데쳐서 무쳐야 진짜 효과가 있죠. 저녁, 두부구이, 그리고 검은콩 무침. 검은콩은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한 알 한 알 꼭꼭 씹으며 몸을 다시 짓는 재료를 모으는 느낌으로 드셔보세요. 2주차 콜레스테롤, 본격 집중관리. 이제 몸의 회복 회로가 깨어났다면 콜레스테롤을 끌어내리는 본격적인 2주차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기운이 도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세요.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잔. 달지 않게 생양배추를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면서도 혈관 염증을 잡아주는 글루타민과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 없이 흰자 2개. 간단하지만 흡수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죠. 점심, 시래기 된장국을 드셔보세요. 염도는 낮게 국간장이나 다시마 육수로 조절하시고 들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떨어뜨리면 된장의 효능과 오메가3가 만나 혈관 건강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 됩니다. 저녁, 황태와 무, 단짝입니다. 황태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되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는 열을 내리고 부기를 빼고 소화를 도와주죠. 작게 썬 무와 황태를 함께 푹 찐 찜 요리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노화를 늦춰주는 힘을 줍니다. 단 2주, 몸이 보내오는 신호. 이 식단을 15일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기적이 아니라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7일째가 지나면 어지럼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로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15일이 지나면 손발의 붓기가 가라앉고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0일이 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덜 깨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60일 후 병원에서 받는 혈액 검사 수치는 당신의 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줄 겁니다. 약보다 식단이 먼저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먹는 식사. 이 2주 후에 달라집니다. 당신의 식탁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선생님, 전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어요. 두부, 시금치, 콩자반, 미역국. TV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챙겨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68세 이명순 어르신은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칼슘 수치가 낮고 철분도 부족합니다. 순간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 그렇게 안 먹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먹었느냐에 있었죠.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기는 함정입니다. 두부, 시금치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시금치 역시 철분이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순간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부 속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며 오히려 뼈 건강엔 해가 되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무치거나 두부 없이 따로 드세요. 짠 콩자반 안 됩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까 매 끼니마다 콩자반 한 숟갈. 이렇게 말씀하신 76세 김정자 어르신. 하지만 그 콩자반에는 진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만들고 체내의 칼슘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좋은 콩이 오히려 칼슘 손실의 도화선이 된 셈이죠. 콩자반보다는 데친 검은 콩을 들기름에 묻혀서 드세요. 짜지 않게 간은 최소로.
식후 커피 안 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 습관처럼 드시죠. 특히 믹스커피나 진한 아메리카노. 하지만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특히 식후 1시간 이내의 커피는 방금 섭취한 영양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커피는 식사 후 2시간 이후 또는 카페인 없는 보리차, 둥글레차로 대체해보세요. 이제부터는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건새우 시금치 같이 드세요. 시금치에 부족한 칼슘을 건새우가 훌륭히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건새우 속의 비타민 D는 시금치에 있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시금치를 데쳐서 건새우와 볶거나 들기름에 묻혀서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황태 무같이 드세요.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무는 소화해독의 왕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끓이면 혈관 회복간 해독 부종 완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물을 큼직하게 썰고 황태와 함께 찜으로 하거나 간단하게 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검은콩 들기름 같이 드세요. 검은콩의 단백질, 들기름의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콩을 삶아두고 아침에 한 숟갈씩 생들기름에 살짝 버무려 드시면 혈관이 아주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좋다고 들은 음식 모두 드셨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아플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식 하나하나가 아닌 궁합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 하나가 아닌 음식끼리의 대화와 작용을 살피며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이 약이 되고 한 조합이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35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콩도 드시고 들기름도 챙기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 숨이 가쁘다며 다시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똑같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병력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무청, 바나나, 토마토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 먹었던 무청나물 한 접시가 혈액 속 칼륨 수치를 확 올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6세 장기호 어르신은 콩나물국을 자주 드셨는데 신장이 좋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갑작스레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식도 내 몸에 맞아야 건강식입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 즉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들기름이나 생선기름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약이 겹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소변, 대변에 붉은 기운이 보인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 해서 들기름을 하루 2스푼씩 드셨다는 80대 김명자 어르신은 혈액 응고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로 가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기에 약과 음식의 궁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입니다. 들기름을 먹었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더라.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들기름은 혈압을 살짝 낮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혈압이 있거나 빈혈이 심한 어르신께는 과용 시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드시거나 식사 없이 그냥 들기름 한 스푼만 복용하셨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름도 약이 되려면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이처럼 들기름, 검은콩, 무청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평소 혈압, 신장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쯤 의사 선생님과 식단을 상담해 보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게 오히려 병원 관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내 몸을 바꾸는 건 매일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가시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보약보다 밥상이 먼저였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검은 콩 반 접시, 무청 나물 한 젓가락. 이 세 가지가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했던 순간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한 달을 실천하신 어르신들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져요. 예전보다 숨이 덜 차요. 피곤함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건 그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 아닌 직접 만든 식사로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오늘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약보다 강한 음식 5가지 기억하세요. 들기름 혈관 염증 잡는 오메가3, 검은콩 혈관을 보호하는 식물성 단백질, 무청나물 나트륨 배출 도와주는 칼륨, 황태와 무 저지방 고단백, 혈액 정화, 귀리 콜레스테롤 흡착 제거를 돕는 식이섬유. 주의해야 할 어르신분들 꼭 들으세요. 신장 질환자, 항응고제 복용자, 저혈압 환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2주 동안 생활습관 시작하세요. 첫 주는 위장 회복 기초 체력 단련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는 콜레스테롤 집중 개선. 15일만 실천해 보시면 기운이 돌아오고 어지럼증이 줄어들며 수면 질과 혈압,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장 보실 때 검은 콩 한 봉지, 들기름 한 병, 무청 한 단만 챙겨 보세요. 그게 바로 약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음식 하나 실천한다. 댓글로 약속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